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 방법.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 혈당 검사와 혈당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혈당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혈당 검사의 중요성. 혈당은 그날그날의 음식 섭취와 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본인의 혈당을 확인하여 자신의 식습관에 따라 혈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운동 여부에 따라 혈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 자신이 혈당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현재 본인의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고 더욱 노력하게 해줄 뿐 아니라 저혈당이나 고혈당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인슐린을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매일매일 혈당 검사를 해야 하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1회 혈당 측정을 더 할 때마다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당화혈색소가 0.2%씩 감소하였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가혈당 검사 시기. 경구혈당 강화제 복용 또는 인슐린을 하루 1회 투여하는 경우, 경구혈당 강화제를 사용하거나 하루 1회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분들은 아침 식사 직전에 한 번, 그리고 아침 식사 또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식사 2시간 후에 또 한 번 혈당을 측정합니다. 참고로 식사 2시간 후는 식사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시간이 지난 후에 혈당을 측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슐린을 하루 2회 투여하는 경우, 인슐린을 하루 2회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분들은 아침 식사에 앞서 인슐린을 투여하기 직전에 한 번, 저녁 식사에 앞서 인슐린을 투여하기 직전에 또 한 번 해서 하루 2회 이상 혈당 측정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을 하루 3회 이상 투여하는 경우, 인슐린을 하루 3회 이상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분들은 고혈당과 저혈당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직전과 잠자리에 들기 전을 포함 하루 3-4회 이상의 혈당 측정이 필요합니다. 혈당 조절의 목표. 당뇨병이 없는 사람의 정상 혈당 범위는 식사 직전 70에서 100, 식사 후 최고 혈당 140 미만, 취침 전 120 미만입니다. 이에 비해 당뇨병 환자는 식사 직전 70에서 130, 식사 후 최고 혈당 180 미만, 취침 전 100에서 160을 혈당 조절의 목표 범위로 합니다. 한편 자가혈당 측정기로 측정한 혈당은 병원에서 측정하는 혈당보다 15에서 30 정도 낮게 측정될 수 있는데, 이것은 자가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측정할 때에는 모세혈관에서 채열한 전혈을 이용하지만 병원에서 채열해서 측정할 때에는 정맥에서 채열한 혈액의 액체 성분에 해당하는 혈장에 포함된 당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가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병원에 본인의 기기를 가지고 오셔서 자가혈당 측정기의 혈당 수치와 본인의 실제 혈당 수치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지표,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란 적혈구 안에 포함된 혈색소, 영어로는 헤모글로빈이 포도당과 결합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정상인의 경우에는 4에서 6% 정도로 유지되는데,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 고혈당이 지속되면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때그때 변동이 심한 혈당 수치와 달리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2, 3개월 단위로 당화 혈색소를 측정, 환자의 혈당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리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고혈당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은 당화 혈색소를 7%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정상인에 가까운 6.5%에서 6%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추천합니다. 상황별 혈당 관리.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때, 평소보다 늦게 식사를 하거나 식사를 거르는 경우, 또는 평소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발생하면 허기가 지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러운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점차 시야가 흐려지면서 의식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혈당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혈당 검사를 시행하는데, 혈당이 70 미만으로 나오면 15g 정도의 당분, 즉 주스나 콜라 반컵 또는 사탕 서너 개 또는 설탕이나 꿀 한 숟가락 정도를 섭취합니다. 그리고 15분 정도가 지난 다음 다시 한번 혈당을 측정해서 혈당이 70 이상으로 회복되면 경과를 관찰하시고, 혈당이 70 미만으로 나오면 15g 정도의 당분을 또 한 번 섭취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한번 혈당을 측정해서 혈당이 70 이상으로 회복되면 경과를 관찰하시고, 혈당이 70 미만으로 나오면 15g 정도의 당분을 또 한 번 섭취합니다. 한편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억지로 음식을 섭취하게 하지 마시고 신속히 가까운 응급실로 옮겨서 포도당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이처럼 당뇨병 환자는 갑작스런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탕 등 당분이 함유된 음식을 휴대하거나 주변에 준비해 두시고, 연락처가 포함된 당뇨병 인식표를 지갑 등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아플 때, 감기나 설사, 발열이나 감염 등으로 인해 몸이 아플 때에는 몸에서 혈당을 상승시키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프고 입맛이 없어 음식을 조금 먹었다고 해서 인슐린을 맞지 않거나 경구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혈당이 더욱 심하게 상승하면서 고혈당이 발생, 이로 인한 급성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몸이 아플 때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이 아플 때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혈당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저혈당과 고혈당에 좀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경구혈당 강화제와 인슐린 주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던 분들은 혈당 검사를 통해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시고, 경구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던 환자 중에는 일시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탈수를 방지하여 급성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